안녕하세요, 곽골의 성훈입니다. 제가 어제 벌을 봤는데 요놈이 좀 너무 많죠. 근데 요놈은 낮에는 괜찮아요. 그닥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낮에 문제가 되는 건 저놈 하나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저놈 하나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습해요. 이제 습도가 많다는 거죠. 지금 밭도 갈아엎어야 되는데 밭 자체가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사람도 들어가면 그냥 푹푹 빠져버리니까 아무 짓도 지금 못하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반은 이제 풀숲에 진드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이제 우리가 이걸 갑각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껍질이나 표피가 두꺼운 이제 딱딱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곤충들이 전반기에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후반부는 좀 다른 곤충이 이제 나오겠죠. 더군다나 다음 기운이 거름풍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송충이 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털이 있는 이런 해충들이 아마 엄청나게 번식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날 눈을 떴더니 바이텍스가 장난이 아니게 컸어요. 이게 지금 하얀 게 바이텍스입니다. 이거는 우리 경기 시흥에 박준영님이 모종을 보내주셔서 심었는데, 잘하면 저 위쪽으로는 엄청난 양의 바이텍스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7월달은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량의 물폭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던 것들이에요. 예정돼 있다라는 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봉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이미 당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계곡과 계곡 사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치는 걸 예상을 하고 약간 비켜서 앉은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기가 앉아 있는 곳에서 그 뒷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명의로 북현무라고 하잖아요. 내 뒷산이 얼마나 크고 그 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을 안 하고 봉장을 차렸다면 이번에도 큰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몰랐던 거냐?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무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끔 봉장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겠죠. 왜? 내가 5년 동안, 6년 동안, 6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편안하게 거기서 벌을 잘 키웠다 할지라도 이 기후는 6기라고 해서 6번이 바뀝니다. 해마다.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죠.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이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키웠겠지만 올해같이 물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잘못 앉아 있으면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6년에 한 번씩은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폭탄 얻어맞았죠? 그러면 그 자리에는 봉장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 앞으로 현 시각부터 7년째 또 얻어맞을 거니까. 옛날 조상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예전에 산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그랬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산청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리산 계곡입니다.
근데 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물이 한번 휩쓸고 가면 이제 도랑이라고 그러죠. 계곡이 굉장히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양가쪽으로 흘러가고 한 가운데가 진짜 텐트 치기가 끝내주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텐트를 쳤는데 이제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왜 말리지 않았냐? 못 들어가게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당신들은 이걸 계속 지금까지 봐왔을 거 아니냐. 게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했어야지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아예 아니래요. 그 노인이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뭐 해마다는 아니지만 꼭 사람이 죽어 나오는 자리다. 그러니까 그 텐트 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으면 내가 뒤지지 당신이 죽냐고, 내가 텐트 친다는데 뭔 그렇게 말이 많냐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 노인네가 그랬답니다. 아니 그 치세요. 그러면 그냥 치고 편안히 쉬세요 그랬대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물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싸그리 휩쓸어 버렸다 그래요. 흔적도 안 남기고. 그 얘기는 우리가 노인들을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노인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인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는데 그걸 젊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노인네라고 하고, 이 계속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들도. 이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가 설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노인의 지혜를 무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노인들도 아나무인이 되어가는 거고, 젊은 사람들도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필요 없는 놈은 없어요. 모두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무시하는 것보다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죠. 뭐 요즘은 그렇죠. 뭐 저한테 개소리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자, 제가 엊그제 이제 종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종료. 토종벌에 관한 걸 종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영상에도 토종벌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수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수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다 고수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토종벌을 연재를 하는데 단 한마디 씹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시청자들 분 중에서. 왜?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저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튜브에서 개소리 하는 걸 저한테 링크를 걸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영상에 링크를 걸어 주기도 하고, 뭐 저에게 이제 그만해라, 당신이 알려주고자 의도한 건 야네들은 관심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많다. 근데 당신 보고 그만하라는 이유는 토종벌이 잘하는데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게 모두 사실이지만 토종벌하는 이것들은 배울 생각이 없고 개소리만 하고 당신 욕을 한다. 그러니까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제 마지막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마지막 쇼츠 영상이 뭐죠? 서양종 꿀벌은 신사입니다. 그래서 품격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동양종 꿀벌은 거지 새끼들이라 꿀 밀랍 찌꺼기 가서 꿀을 빨고 있다 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원점으로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종벌을 뭐 또 태클 걸고 싶으면 좀 걸어보세요. 태클 걸고 싶은 토종벌 키우는 자들 얼마든지 걸어보세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토종벌 까는 거 정말 일부만 살짝만 맛배기로 까놨어요. 그만하라고. 말도 안 되는 짓 그만하고 엉터리 유튜브 그만하라고. 건드리고 싶은 놈 있으면 또 건드려 보세요. 또 시작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놈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 다른 통은 저녁 때는 좀 많은 양이 보이는데 낮에까지 얘네들은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헛개상 내지 아니면 소비를 두세 개를 넣어서 삼상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놈 오늘 내금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생각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소비 배열은 우리가 봄볼을 끼웠을 때는 역삼각형으로 해서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좁게 소비 배열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일단은 벌들한테 어떠한 피해나 병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역삼각형을 선택해서 벌들을 밑으로 내립니다. 자, 벌을 밑으로 내리는 건 제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토종벌이 알려준 겁니다, 저한테. 토종벌이 우리는 이렇게 키운다, 그러니까 병이 없다, 이걸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봉에 그대로 접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종벌이 저한테는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식 꿀을 채취하고 이제 밤꿀을 마지막으로 딱 채취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꿀이 조금 있으면 이 역삼각형이다 보니까 밑에 헛집을 많이 달아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헛집을 계속해서 달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삼각형 형식으로 소비 배열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식량을 조금씩 쟁여서 이제 개상에 산란을 못 가게 하고 식량 위주로 개상을 차리는 거죠. 날이 뜨거워지니까, 지금 여름이잖아요. 날이 뜨거워지고 열은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오니까 여왕이 단상으로 내려가서 산란하는 게 온도 맞추기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상에 있는 꿀들은 숙성이 잘 되죠. 그래서 월동 식량이 준비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면, 단상, 전면을 한낮에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놈의 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면에 벌이 다 붙었죠. 이거는 이제 청소를, 벌통 전체가 청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벽면에 벌이 안 붙어 있다, 이거는 그만한 군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다, 벌이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깨갱이 진드기 잡느라고 제가 하루에 기에 붙은 것만 싹 떼줘도 한 30마리 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떼줘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게 지금 육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폴리스망에 벌이 붙잖아요. 그러면 양쪽 끝을 잡으세요. 끝을 잡고 양 끝은 위로 안 뜨게 안에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그럼 밖으로 벌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털어져요. 그러면 밖으로 붕 뜨는 벌이 없고, 붕 뜨는 벌이 없으면 내가 쏘일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자, 위에 개포를 거둔과 동시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걷었잖아요. 거둔과 동시에 벽면에 있는 벌들이 사라지죠.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위에 공기가 다 떠버리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냉과 습으로 벌들이 노출되는 겁니다, 새끼들이. 그러니까 바깥에 벽면에 청소하고 있던 놈들이 다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만 볼 거니까요. 이제 밥장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밥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맨 뒤에 거는 밥장이다 라고 얘기했죠. 병입판 뒤에 거는 밥장이다. 이거는 밥장일 수도 있고 병입판 안쪽은 일단은 우리는 1차적으로 산란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봉충이 있고요. 자, 밀봉 들어가죠. 이거 숙성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밀봉된 게 하나도 없죠. 이 안에들 태어나고 나면 이제 정신없죠. 그렇게 묵직하다는 감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산란이 있습니다. 지금 반짝반짝 꿀이 있는 데는 산란이 없는데 그 외에는 산란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짝반짝한 데는 산란이 없고 반짝반짝하지 않은 데는 알이나 애벌레가 있다. 아직도 지금 개상에서 지금 산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요놈도 마찬가지예요. 요놈도 거의 전체가 산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놈도 다 산란판이에요. 그래도 이제 상단에 밥이 있잖아요. 왜냐면 사양수를 주잖아요. 사양수를 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제 병이 들기 시작을 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병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로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감로를 가져오면 아이고 이건 다 태어났는데 또 전체 산란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유, 감로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밥장이 되고 결국 우리가 깨우는 봄볼 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감로를 갖고 들어오게 놔두시면 안 된다. 이것도 전체가 또 산란이. 이런 봉판, 여왕은 여기 끝에 있네요. 지금 화면 중앙에 여왕 돌아다니죠? 화면 한가운데 보시면 여왕 돌아다닙니다. 이게 단상으로 내려갔어야 될 놈이 아직도 개상에서 산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개상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여왕이 확인이 됐잖아요. 여왕이 확인이 됐으니까 저렇게 한쪽으로 빼놔요. 왜냐면 개상을 들고 놓고 하다가 여왕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확인되면 무조건 조심해라. 그 소비는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개상을 드러낼 겁니다. 드러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왕이 붙은 소비는 한쪽으로 빼놔야죠. 이렇게 봐서는 단상에 특별하게 뭐 집을 많이 지었다, 잘 지었다, 뭐 산란을 많이 갔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다는 느낌이죠.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들은 벽면에 가득 싸고 앞에를 청소하러 정면을 지금 다 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단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집 다 안 지었고요. 집을 짓는 중이다. 이게 먹을 게 남아 돌아가면 집을 짓고, 먹을 게 없으면 집을 안 짓고. 이게 지금은 소초를 넣어주면 집을 거의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가 개판이라 소초가 구멍도 났고. 야도 지금 집을 다 못 지어 올렸죠. 그러면 야네들 지금 밥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단상에 집을 안 짓고도 지금 안 짓고 있는 건 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벌을 볼 때 개상의 소비의 상단을 보는 거죠. 개상 상단의 소비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상의 소비에 이렇게 꿀을 쟁였냐 안 쟁였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꿀이 가득하지 않으면 단상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일부 산란은 했고, 여기는 전체가 봉투 안에다가 산란장입니다. 먹을 거는 당연히 없고. 그럼 야네들도 단상도 힘을 가지려면 결국은 상단에 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것도 전체가 산란입니다. 애벌레에 화분 약간 있고, 봉판 아직 다 안 태어난 게 좀 있고, 이쪽은 화분이고. 자, 야는 1번장이죠. 1번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꿀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근데 전체가 산란이에요. 전체는 아니고 집이 완성된 데는 산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는 꿀이 약간 몇 방울 있는데 산란이 있어요. 자, 1번장도 답이 없다. 결국 벌들이 전면으로 나와 있다는 건, 이렇게 전면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건 야네들 결과적으로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일이라는 건 집을 청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벌들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집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왕 소비를 넣어준과 동시에 바로 붙여줍니다. 왜냐면 바로 안 붙여줘 버리면 여왕이 반대편으로 넘어오면서 소비와 소비 사이에 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붙여주는 게 안전하다. 그래야 여왕이 죽을 확률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비야 천천히 붙여줘도 상관이 없고. 이 잠깐 만지작거렸는데 땀나.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밑에 가는 하나도 소비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 형식으로 몰고 올라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는 밖에 벌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별로 보기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헛개상을 하나 올려주는 겁니다. 헛개상을 하나 올려준과 동시에 벌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헛개상을 올리면 어떤 문제가 있죠? 모든 습과 열은 위로 다 뜹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벌은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지만 삼상에는 습과 열이 가득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네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 이게 특별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면
이제 특별한 일이라는 건 꿀을 이제 다량으로 쟁였거나 그래서 산란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다면 삼상 올려줘야죠. 근데 지금 단상을 봐도 다 완성된 소비도 아니고 산란은 한두 판에 그쳤고, 그러면 충분히 산란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산란 공간도 있고, 얘네들은 태어난 양이 많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체력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체력이 남아 돌아가니까 벌통 앞면, 전면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얘한테 새로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얘네들을 노동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삼상 올리는 건 올리지 않겠습니다. 삼상 올리지 않고 이 상태로 개상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자, 벌들이 다 사라지죠. 바깥에 쫙 청소하던 놈들이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후에 제가 지금 개포를 뗐기 때문에 모든 자기네들이 관리해 놓은 열과 습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다시 습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양의 습이 지금 존재하게 되고, 열도 마찬가지죠. 차가워진다, 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들은 밖에 있던 놈들은 안으로 다 밀려 들어와서 다시 그 온도와 습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벽면에 붙어 있는 놈들만 봐도 지금 다 들어갔죠. 안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요 놈들 계산하고 요 앞에 정면에 있는 놈들, 요 놈들 계산을 해도 이 벌은 차고 넘치는 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상에서 새로운 어떠한 일들을 벌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상에 뭐 산란을 본격적으로 나간다거나 개상에 꿀이 가득하지 않은데 굳이 헛개상까지 올리고 삼상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는 제가 좀 한가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더, 야도 개포가 없네. 제가 지금 좀 한가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벌이 이상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아무 때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켜보는 위주로, 좀 더 지켜보는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바빠지거나, 그죠?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벌 갖고 수익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전혀 나지를 안 했고, 이것만 바라보면 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 벌이 확장되고 아카시 꽃이 필 때쯤 돼서 삼상을 올려버린 건데, 결국 내렸죠. 벌을 보고 다시 낮춘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얘네들한테 사양수를 다량으로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냥 유지만 하라는 거죠. 현 상태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조금 먹고 남으면 개상을 조금씩 계속 채워라, 이런 의미죠. 얘네들이 배고픔만 해결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고픔만 해결을 해주고 그 이상의 사양수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8월달이 이제 산란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산란을 시작하는데, 이걸 우리는 여름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름벌이 너무 많이 산란을 해도 별 볼 일 없고요, 너무 적게 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양수를 일정량만 주는 거죠. 얘네들이 안 굶을 정도만. 그 나머지는 이제 지천에
지천에 있는 들꽃에서 가서 꿀을 채취해 오라고. 그 꿀을 채취해서 사양수와 섞어서 먹어야 야들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양수만 주면 됩니다. 자, 언제 야네들한테 다량의 사양수를 줘야 할까요? 다량의 사양수를 줘야 하는 시기는 쉽게 말하면 음력 8월 말쯤 될 겁니다. 8월 중순에서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다량의 사양수를, 왜 모자라는, 이제 꿀이 좀 적잖아요, 가을에는. 그래서 모자라는 그 꿀을 이제 보충해 주는 거죠,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꾸준하게 야네들이 남지 않을 정도의, 약간 쟁이고 남지 않을 정도의 사양수로서 벌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